안녕하세요. 아랍에미리트 칼리파 산업기구 대표 조우수입니다. 저는 현재 포트라 중동기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중동협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제가 이틀 전에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을 갔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젊은 트레이너가 입고 있는 유니폼을 보니까 뒤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 코리아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동 경제 전망 및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콘텐츠는 세계 경제 현황과 전망, 그리고 국제 유가, 해외 건설, 제조 변화, 그리고 이제 중동에 대해서 바로 알기 등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오늘입니다. GMT 기준 03시 30분 그 데이터를 보니까 월드미터에서 나온 데이터에 가면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5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어섰고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것이 그 5월 21일 지난주에 작성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우디가 6만 5천 확진자, 아랍에미리트가 2만 6천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자 데이터를 보니까 사우디의 확진자 수가 7만 8천 9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의 8만 명이 육박하고 있고요. 카타르도 마찬가지 5만 명,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3만 2천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려움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떨 것인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전 세상과 완전히 다를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절대 그래 보입니다. 저희들 어디를 가든지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여행 제한 조치를 조정하는 등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걸로 예상합니다. 세계 경제 전망을 보겠습니다. 2019년 세계 경제는 약 2.9%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2.3, 우리 대한민국이 2.0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2019년 11월 달에 OECD에서 발표한 자료가 하면은 올해도 마찬가지 약 2.9%의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월부터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3월 달에 조정치를 만들어냈었는데 세계가 1.9%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2.0. 근데 이 OECD의 그 인터임 이코노믹 아웃룩은 좀 약간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세계 주요 7개 IB뱅크의 그 추정치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올해 세계 경제는 약 0.6%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1.4, 그리고 한국은 0.2, 일본은 마이너스 2.2% 성장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죠. 거기서는 최근에 다시 조정을 했는데요.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나 월드뱅크, IMF는 대부분 다 3.1%에서 3.2% 성장할 거라고 지난해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가면서 월드뱅크에서 올 1월 달에 1.9%, 그리고 IMF에서는 2.9% 교역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산업별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PMI는 2019년 11월 달에 50.3, 그리고 12월 달에 50.1, 올해 1월 달에는 50.4를 기록했으나 2020년 2월 달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47.2%로 급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PMI는 50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50이 넘으면은 나아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아주 어려워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비스 PMI입니다. 서비스 PMI는 지난 19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2020년 2월 달에 47.2%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9.6%포인트 하락을 하게 됩니다. 201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의 전체적인 확산으로 경제 성장세가 악화될 걸로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고 항공이라든가 여행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균형적 충격이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글로벌 기업 부채의 문제 등이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성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9년 탑10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 구글에서 10위 넷플릭스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온라인 비즈니스하는 기업들입니다. 우리 사회를 기업에 우리 삼성하고 화려의 나이키를 제외하고나면은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확고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다들 기업이 어렵다고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상당한 매출의 신장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제 유가와 해외 건설 시장 현황입니다. 올해 중동 북아프리카의 건설 시장 약 마이너스 1.4%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재정 지출을 감소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바로 이제 역성장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요 산유국별 재정 균형 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배럴당 가격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76.1달러를 기록할 때 재정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현재 유가가 30불배를 기록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재정 수입이 훨씬 줄어들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34일 후에 7월 1일부터 현행 VAT 5%를 15%로 인상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고요. 미화 약 260억 달러의 재정 지출을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만 같은 경우도 미화 13불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신규 공무원 급여를 20% 삭감하겠다고 했고요. 대부분 산유국들에서 재정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디에 따르면 2020년 중동 프로젝트 발주 예상액은 당초 340억 불에서 200억 불로 약 40% 이상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제유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5월 달에 국제유가가 약 배럴당 113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에 약 106불을 기록했고요. 그런 유가가 2016년 2월에는 29불까지 떨어집니다. 급기야는 2020년 4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때 WTI가 마이너스 30불까지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4불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유가가 지금 30불 선인데 지금 중동 국가 같은 경우는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 전망을 배럴당 30불에서 최악 경우에는 20불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해외 건설 수주액은 국제유가와 아주 상관성이 높습니다. 상관계수가 약 0.93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야기는 국제유가가 오르면은 저희 해외 건설 수주액도 증가를 하고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 수주액도 하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자재 수급이라든가 인력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공사에 차질이 있고 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일부 현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공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입니다. CNBC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두바이 상공회의소에서 두바이 소재 1228개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응답자의 약 70%가 6개월 이내에 폐업을 하거나 폐업할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응답자 중에 27%는 올 2분기 6월 달까지 폐업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그런 봉쇄 조치가 자국뿐만 아니라 해외 모두로 퍼지면서 관광객은 물론 물류 수요가 전례 없이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두바이 상공회의소에 따르게 되면 두바이의 경제 활동은 2008년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동설문조사에 따르면 여행 관광업체 같은 경우는 약 75%, 그리고 운수 물류 쪽은 30%가 2분기 중에 영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식당이라든가 호텔 같은 경우는 절반가량이 6월 중에 폐업을 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그 해외 건설 수주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461억 불을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9년에 223억 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10년도에 716억 불을 기록하겠다. 거기는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저희들이 최초로 수출하면서 증가가 됩니다. 그 이후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평균 600억 불이 넘는 해외 건설 수주액을 기록합니다. 그러던 것이 14년 말 유가가 하락하면서 400억 불대로 떨어지고 급기야는 200억 불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최고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이 안 되는 것이죠. 올해는 지금 5월 21일 현재 약 144억 불을 수주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동이 차지하는 포션이 약 75억 불이고요. 저희 대한민국이 1965년도에 해외 건설 수출을 시작해서 올해 5월까지 55년간의 누계를 보니까 전체 건설 수출액이 약 8,483억 불입니다. 그 중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금액이 4,448억 불로 비율로 보게 되면 전체 100%에서 52.4%를 차지합니다.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아가 32.9%를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를 보게 되면 현재 1위 국가는 알제리입니다. 2위가 사우디, 3위가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위부터 5위 중에 4위까지가 중동의 산유국들입니다. 저희들이 111개국에서 지금 현재 해외 건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144억 불 중에 약 86.2억 불, 60% 이상이 5개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국가에서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수주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55년 동안 중동에서 53%에 가까운 건설 수주액을 저희들이 비율을 보였었는데요. 그럼 과연 중동의 건설 시장 비율이 세계 건설 시장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50%, 30%, 20%? 제가 종종 물어보는데 어떤 분들 그렇습니다. 50%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거의 53%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중동 건설 시장이 세계 건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입니다. 그 5% 미만의 현 시장에서 저희들이 53%에 가까운 해외 건설 수출하고 있으니까 그 중동하고는 저희들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누계를 보게 되면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산유국입니다. 다행스러운 게 2010년 이후에 그 아시아 지역의 건설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서 한쪽 지역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이제 나눠지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